23은 아이돌로서, 가수로서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노래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든 이 뮤비에는 앨리스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 채셔입니다. 채셔는 아이유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보라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녀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 안에 있는 채셔와 같은 이상한 정체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채셔를 발견한 후 왜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이 토끼입니다. 이 토끼는 그녀가 그녀에게 맞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흰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는 결국 아이유에게 맞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이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원작에서 앨리스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장인물로서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이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그녀의 옆에 있습니다. 등장 빈도는 가장 낮습니다. 그럼 슬슬 뮤직비디오를 살펴볼까요? 최초의 공간은 파란색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파란색으로만 설명되기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자신 안에 있는 채셔와 같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그림자가 이렇게 요상한 고양이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자라는 점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섀도우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자신이 거부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의 총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녀에겐 과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군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 그녀의 정체성을 찾게 해줄 토끼가 앞서서 뛰어갑니다. 아마 저 토끼를 따라간다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뛰어다니다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문은 더 큰 존재로서의 그녀, 즉 매스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채서의 존재는 그녀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림자와 관련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녀가 결국 도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빨간색 공간, 바로 아이돌로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장면들이 포진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동물들이 테이블에 있는 사과를 탐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과는 주로 선악과, 즉 욕망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음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마지막엔 식탁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자신이 음식인 것처럼 말이죠. 마침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사과가 있던 위치입니다. 그림 속의 동물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군요. 탐스럽게 말이죠. 음식에 비유되는 아이유. 아까 말했듯이 성적 대상화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공간이 이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공간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가 내적인 갈등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인 척 계속 롤리타 이미지를 밀고 나갈 것인가? 어른인 척 섹시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아, 그냥 다 관둘까? 이런 고민의 끝에도 그녀는 결국 해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녀의 옆에 애벌레가 함께 있는군요. 여기서 애벌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고민 때문에 그녀의 손은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있군요. 이렇게 풀죽어 있던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과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사과를 가슴에 넣는 그녀는 그녀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모호하게 꾸며진 이 인형은 익명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플러를 상징하는 인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플러가 성적 대상화를 자처하는 아이유에게 욕을 하는군요. 사과를 머리에 올리는 장면, 그리고 활로 사과를 싸서 없애는 이 장면. 성적 대상화를 포기함으로써 악플러들까지 동시에 제거하겠다는 이 악순환 시스템 자체를 탈피하겠다는 그녀의 능동적인 의지를 표현한 장면일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적 대상화 공간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저 초록문인데요. 그녀를 인도하는 이 토끼의 모자의 색과 같은 색이기도 한 이 초록색은 바로 성적 대상화를 탈피해서 그녀가 선택하는 그녀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의 장면들이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 표지판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인도자 토끼들. 이 장면들은 이전의 정체성을 포기한 그녀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수많은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 어떤 토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이 되기로 합니다. 즉, 채셔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최초에 말했듯이 채셔는 그녀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왜일까요? 파란색으로 상징되는 그녀의 아티스트적인 면, 빨간색으로 상징되는 그녀의 아이돌스러운 면, 다소 모순적인 두 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이고, 채셔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보라색. 채셔가 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토끼가 어떤 방향도 선택하지 않은 채 레비톨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뮤직비디오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초 하나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앞서 말한 그녀의 모순적인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케인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구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그녀의 지금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23의 글자는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정체성과 관련된 보라색으로 적혀 있군요. 마침 그녀의 옷도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처음에 케이크의 맛을 보고 낙담하는 그녀. 그렇지만 마지막에 얼굴에 묻은 그 케이크의 맛을 보고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녀가 좋던 싫던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이유를 옹호하냐고 많은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그녀가 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마음과 다른 표정을 짓는 게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로 쓴 적이 없거든 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앞서 말한 그녀의 모순적인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케인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구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그녀의 지금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23의 글자는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정체성과 관련된 보라색으로 적혀 있군요. 마침 그녀의 옷도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처음에 케이크의 맛을 보고 낙담하는 그녀. 그렇지만 마지막에 얼굴에 묻은 그 케이크의 맛을 보고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녀가 좋던 싫던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이유를 옹호하냐고 많은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그녀가 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맞춰봐요. 응? I'm 23 틀리지 말기. 난 몹시 예민해요. 맞춰봐. 한 발기 숨을 쉬 좀 아가씨 때가 났네. 따끈 척해도 적당히 믿어줘. 얄미운 숨을 쉬 아직 한참 멀었다 yeah. 널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궁극적으로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보라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녀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 안에 있는 채셔와 같은 이상한 정체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채셔를 발견한 후 왜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이 토끼입니다. 이 토끼는 그녀가 그녀에게 맞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흰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는 결국 아이유에게 맞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이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원작에서 앨리스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장인물로서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이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그녀의 옆에 있습니다. 등장 빈도는 가장 낮습니다. 그럼 슬슬 뮤직비디오를 살펴볼까요? 최초의 공간은 파란색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파란색으로만 설명되기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자신 안에 있는 채쉬와 같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그림자가 이렇게 요상한 고양이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자라는 점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섀도우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자신이 거부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의 총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녀에겐 과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군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신없이 뛰어나들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 그녀의 정체성을 찾게 해줄 토끼가 앞서서 뛰어갑니다. 아마 저 토끼를 따라간다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뛰어다니다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문은 더 큰 존재로서의 그녀, 즉 매스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체스의 존재는 그녀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림자와 관련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녀가 결국 도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빨간색 공간, 바로 아이돌로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둔 그 케이크의 맛을 보고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녀가 좋던 싫던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이유를 옹호하냐고 많은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그녀가 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앞서 말한 그녀의 모순적인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케인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구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그녀의 지금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23의 글자는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정체성과 관련된 보라색으로 적혀 있군요. 마침 그녀의 옷도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처음에 케이크의 맛을 보고 낙담하는 그녀. 그렇지만 마지막에 얼굴에 묻은 그 케이크의 맛을 보고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녀가 좋던 싫던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이유를 옹호하냐고 많은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그녀가 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I'm 23 난 수수께끼 목에 맞춰봐요 응? I'm 23 틀리지 말기 흘러다니다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문은 더 큰 존재로서의 그녀, 즉 매스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체스의 존재는 그녀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림자와 관련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녀가 결국 도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Check it out. 겁나는 게 없어요. 엉망으로 굴러도 사람들은 내게 매일 빨간색 공간, 바로 아이돌로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장면들이 포진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동물들이 테이블에 있는 사과를 탐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과는 주로 선악과, 즉 욕망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음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마지막엔 식탁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자신이 음식인 것처럼 말이죠. 마침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사과가 있던 위치입니다. 그림 속의 동물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군요. 탐스럽게 말이죠. 음식에 비유되는 아이유. 아까 말했듯이 성적 대상화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공간이 이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공간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가 내적인 갈등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인 척 계속 롤리타 이미지를 밀고 나갈 것인가? 어른인 척 섹시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아, 그냥 다 관둘까? 이런 고민의 끝에도 그녀는 결국 해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녀의 옆에 애벌레가 함께 있는군요. 여기서 애벌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고민 때문에 그녀의 손은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있군요. 이렇게 풀죽어 있던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과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사과를 가슴에 넣는 그녀는 그녀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모호하게 꾸며진 이 인형은 익명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플러를 상징하는 인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플러가 성적 대상화를 것이죠.
여기서 그림자라는 점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섀도우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자신이 거부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의 총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녀에겐 과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군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 그녀의 정체성을 찾게 해줄 토끼가 앞서서 뛰어갑니다. 아마 저 토끼를 따라간다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뛰어다니다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문은 더 큰 존재로서의 그녀, 즉 매스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체스의 존재는 그녀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림자와 관련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녀가 결국 도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빨간색 공간, 바로 아이돌로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장면들이 포진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동물들이 테이블에 있는 사과를 탐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과는 주로 선악과, 즉 욕망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음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마지막엔 식탁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자신이 음식인 것처럼 말이죠. 마침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사과가 있던 위치입니다. 그림 속의 동물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군요. 탐스럽게 말이죠. 음식에 비유되는 아이유. 아까 말했듯이 성적 대상화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공간이 이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공간은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가 내적인 갈등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인 척 계속 롤리타 이미지를 밀고 나갈 것인가? 어른인 척 섹시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아, 그냥 다 관둘까? 이런 고민의 끝에도 그녀는 결국 해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녀의 옆에 애벌레가 함께 있는군요. 뛰어다니다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문은 더 큰 존재로서의 그녀, 즉 매스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체스의 존재는 그녀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림자와 관련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녀가 결국 도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빨간색 공간, 바로 아이돌로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둔 그 케이크의 맛을 보고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녀가 좋던 싫던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이유를 옹호하냐고 많은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그녀가 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뮤직비디오에서 자신 안에 있는 채시어와 같은 이상한 정체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채시어를 발견한 후 왜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이 토끼입니다. 이 토끼는 그녀가 그녀에게 맞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흰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는 결국 아이유에게 맞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이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원작에서 앨리스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장인물로서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이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그녀의 옆에 있습니다. 등장 빈도는 가장 낮습니다. 그럼 슬슬 뮤직비디오를 살펴볼까요? Check it out. 겁나는 게 없어요. 최초의 공간은 파란색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파란색으로만 설명되기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자신 안에 있는 채시어와 같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그림자가 이렇게 요상한 고양이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자라는 점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섀도우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자신이 거부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의 총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녀에겐 과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군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신없이 뛰어나들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 그녀의 정체성을 찾게 해줄 토끼가 앞서서 뛰어갑니다. 아마 저 토끼를 따라간다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뛰어다니다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게 됩니다. 큰 문은 더 큰 존재로서의 그녀, 즉 매스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으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체스의 존재는 그녀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림자와 관련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녀가 결국 도달하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Check it out. 겁나는 게 없어요. 엉망으로 굴러도 사람들은 내게 매일 빨간색 공간, 바로 아이돌로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그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장면들이 포진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먼저 그림을